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최종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동안 저를 뵙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뭐 이런저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같이 얼굴 뵀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조직사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 조직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그런 기준들을 좀 찾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실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조직 사업에 대해서 같이 되돌아보면서 의견도 또는 생각들을 나누고 또는 더 발전적인 조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주민조직화인가 이 강의에 대한 시작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주민조직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대한 제목입니다. 왜 주민조직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조직 또는 주민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말 그대로 주민의 조직인데 주민의 조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왜 우리는 주민조직이지? 라는 얘기를 줄곧 묻고 하나 하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알아보는 고찰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첫 강은 어떻게 보면 그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 쪽에서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장에서는 지역사회 조직, 주민조직에 대한 이해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민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사회 조직에서도 쭉 반복적으로 주민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 주민조직은 용어 그 자체 단어적 해석을 해보면 주민의 조직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2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그 개입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내거나 또는 원하는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들을 집단화해보자 라는 것이 주민 조직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2명 이상이 만나면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또한 주민조직화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관계를 하는 건 원하니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아파트가 많아졌고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들이 많이 없어진 사회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담장이 낮고 마을 동네 안에서 모든 활동들을 서로 알고 지내고 뭔가 필요한 게 도움이 필요하면 나누고 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지금의 모습들은 많이 고립된 모습들이 보이긴 하죠.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모였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주민들이 왜 모였지? 라는 생각이 들죠. 1차적으로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하니까 모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서 우리가 궁금하면 같이 모이게 되죠. 또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쉽게 보면 친교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모일 수도 있고 또는 더 나가면 지역에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좀 이 개발해내서 이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가 조금씩 변해요. 계속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바르게 변화하면 되는데 또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또는 그 내부적 요인들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도 나타나게 돼요. 개개인들이 다 다르니까 갖가지 욕구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들이 다 상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좀 더 권력을 갖고 있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몰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지역사회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나가기도 하고 역사적 발달 과정 안에서 보면
도시화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갖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런 영향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과 같은 사회 안에서 보면 첨단 인공지능 사회, 그리고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지는 사회 안에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사실 우리는 자녀적 서비스들이 많았어요.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빈곤의 시스템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좀 잘 살게 된 나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나라가 됐죠. 그 과정 안에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실천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왔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것에 좀 더 초점화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직적 형태들로 보니 개별화된 개개인에 대한 자녀적 서비스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의식들과 인식들이 바뀌게 됐고, 최근에 우리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마을 단위로 초점화됐고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나가는 건 마을에서 좀 더 집중하자,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의 그림을 그려보자,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보자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중심 실천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을 지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마을 지향을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렇게 구조화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향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단절됐던 것들을 버리고 좀 더 해합하고 관계하며 신뢰하는 사회로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뭘까요? 마을 중심 실천에 복지관 중심이겠죠. 또는 단체 중심, 조직 중심, 또는 사회복지사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뭔가 프로그램 다 기획하고 제공하는 곳이 공간이 시설이었고, 시설로 오는 주민들을 받아들였으니까 단체 중심의, 조직 중심의 실천들은 반대로 보면 사회복지사 중심이었다. 마을 중심 실천은 반대로 보면 마을 주민 중심의 실천으로 바꾸자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고 동시에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것,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고 고르게 의사균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자원체계들도 잘 연계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두루두루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찾는 것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갖추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 그 갖추는 것, 그 바탕에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죠. 저희가 주민조직화, 지역사회 조직에서 실천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자세라고 하는 실천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되는 의도적 실천 기술들이 만나는 것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실천적인 태도들을 설명했고, 마지막에 조직이 유지 발전되는 실천적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니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안정적인 주민 조직이 더 많이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받는,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 간의 사회복지사가 더 성공한 사회복지사로서 주민에게 각인되어지고 동시에 조직가로서의 역량들도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